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잘 보시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고점 찍고 내려갔다 반등, 고점 찍고 내려갔다 반등이 나온 뒤에 반드시 횡보를 한 이후에 쇼크가 온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무한 반복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전 저점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렇게죠. 여기서 이렇게죠. 자, 이제 미국 시장을 여태까지 잘 나갔다고 해서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택 시장의 붕괴예요. 시세가 하락하고 영끌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경매로 물건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돈을 빌려준 곳이 은행이라고 했죠. 대출을 도와준 곳이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은행들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수백 곳이 파산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스위스로 그 다음에 독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중소 은행들의 돈들이 대형 은행에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제가 새마을금고나 지역 동네 농협에 돈을 넣어놨다가 은행이 뭔가 망가질 것 같은 그 불안감에 휩싸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이나 우량권에 해당하는 은행들로 갈아타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그냥 단순하게 뭐 1억, 2억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만 보더라도 700조 원이 중소은행에서 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 중소은행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파산하기 직전이고요.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시면 단방에 아실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총 자산이 대략 500조 원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이제 부채가 대략 한 484조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실제로 소유한 금액이 이제 순자산으로 봤을 때 대략 33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국민은행이 대출을 받아서 고객에게 대략 400조 원을 순자산 대비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을 사는 사람들이나 부동산 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준 거죠. 지금 부동산 건물들이 올라가다가 돈이 없어서 건설이 지금 중단되는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용증은 절대 자산이 될 수 없어요. 자산이긴 자산인데 이게 100% 370조 원이 내 돈이다 이게 아니라 이 중에서 날릴 수 있는 금액이 대략 뭐 5에서 10% 정도는 나중에 회수를 못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전제를 깔고 보면 대출이 나간 돈의 10%만 봐도 37조 원인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은행이나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안정권인데 지금 해외 은행들은 그냥 건드리면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거짓말 친다고 했죠. 제가 은행들이 무슨 꽤 양호해요. 지금 자빠지게 생겼는데 지금 채권들이 대부분 담보란 말이죠. 담보가 뭐냐면 부동산 건물이나 빌딩이나 주택이나 근데 그 시세들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 미국이 돈을 빌려준 상대에게 건물이 폭락하면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는데 은행들의 상태가 꽤 양호하다는 건 무슨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장에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거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미국 주식들 중에서 은행주들이 폭락한다고 해서 또 쓸어담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서학개미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박을 참 좋아해요. 잠 안 자고 도박하는 거. 그래서 이제 주식을 매일같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주식은 투자다. 그래 놓고 밤마다 도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서학개미들이다. 지금 이제 금시세는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자세하게 보면
미국채가 지금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이제 미국 금리 계속 올라간다고, 미국이 금리가 0.25%대부터 우리가 현실적으로 10% 금리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미국채가 박살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시면 돼요. 미국채 들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신용이 박살난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고, 미국채가 하락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찍은 차용증이잖아요. 중국한테 차용증 줄게 돈 내놔, 일본한테 차용증 줄게 돈 내놔,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야, 못 주겠다. 너네 은행도 박살나고 기업도 박살나는데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냐? 금리 올려서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의 신용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다는 점.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지금 굉장히 대립 관계에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매출이 44조 원을 달성했고요. 23년도 예상치가 24조 원이니까 대략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건데요.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도 제가 올해부터는 적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더 이상 매출이나 성장이나 실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다. 지금부터 뭘 기대하셔야 되냐? 미국이나 유럽이 붕괴되었을 때 그 수많은 투자금들이 아시아권으로 넘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니케이 지수를 잘 보세요. 해외,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다양한 나라들의 해외 자금들이 아시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대기업 우량주를 실적이나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이 아니라 화폐 대체 자산의 관련주로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주식 중에서 삼성이 1등이기도 하고 큰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에요.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아시아권으로 이동했을 때 뭐 일본 주식이나 예를 들어 이제 한국 주식을 택할 때 이제 삼성 같은 우량주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존이다. 미국 시장이 붕괴가 되었을 때 한국 시장의 악재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에 있는 돈들이 해외로 빠져나올 것인데, 일단 1차적으로 채권 시장으로 먼저 이동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형 뭐 JP모건이나 시티은행이나 큰 은행들로 자금이 잠깐 이동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JP모건이나 시티은행들의 부실 채권들이 드러날 것인데, 미국의 채권의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서 채권이 또 결국에 폭락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미국의 모든 것들, 특히나 이제 채권, 달러, 그 다음에 미국의 대형 은행들, 이 많은 것들이 붕괴가 되면 아시아권에 자금들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상황이 현재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국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왜냐면 지금은 미국보다 안전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들이 이동을 할 거예요. 미국 안에서 전쟁이 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이동하는 것처럼 이 자금들이 아시아권으로 이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